OTT를 골라보며 하루의 피로를 풀지. 때론 뜨거운 눈물로, 때론 크게 웃으며 한숨도 날려버리자. 오늘은 또 뭘 볼까? OTT 프리 토킹.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OTT 프리토킹 제36회 시작합니다. 2025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우선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계속 불안한 가운데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무리들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도 화가 솟구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지난 오토녀 어워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조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오토녀들과의 수다 방송도 계속되긴 할 건데요. 조금 더 자주 업로드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제가 요즘 보는 OTT 작품과 일상을 함께 나누는 방송을 짧게 해볼까 합니다. 하와이 이모의 요즘 뭐봐? 라는 코너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저버 또는 유사 NPC로 박풀 고객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풀 고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풀 고객은 옵저버 또는 NPC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해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바로 어제 티빙에서 만복을 클리어했는데요. 박풀 고객님, 이 작품을 어떻게 보시게 되셨죠? 네, 저희가 TV를 좀 같이 보는데 그중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괜찮은 요리가 나오는 주제로 된 일들을 쭉 검색을 해보다가 우연히 한번 클릭을 해봤는데 전에 좀 같이 재밌게 봤던 안맛장이라는 일들처럼 NHK 연속 TV 소설이라는 포맷을 가지고 일주일에 5번인가요? 매일 15분씩 하는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 아마짱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짧기 때문에 잠깐 보고 빠지기 좀 좋은 TV 포맷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좋아하는 요리이고 또 보니까 내용을 좀 보니까 일본의 최초로 라면을 만든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남자 이야기, 그 라면을 만들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알지만 그 가족사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재미있겠다. 그리고 근데 여자가 주인공이구나, 여성이. 또 연속 TV 소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좀 많아요. 물론 드라마는 보수적인데 여성을 좀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주인공이 그릇을 들고 음식을 담은 그릇을 들고 있는 장면이 표지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 보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브러쉬업 라이프에서 보셨잖아요. 네,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제가 안면 인식이 좀 잘 안 돼서 한참 보다가 자꾸 나왔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네. 그분이더라고요. 좀 네. 재밌게 봤던 그 전에 저희가 좀 재밌게 봤던 일드가 있었는데 그 일드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이더라고요. 네, 안도 사쿠라라는 배우죠. 이분은 뭐 어느 가족으로 아주 세계적으로도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 드라마도 브러쉬업 라이프를 보고 나서 알고리즘으로 떠서 보게 된 건 줄 알았더니 이미 검색해둔 거를 우리가 본 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시절이 하수상해서 계속 유튜브만 우리가 봤잖아요. 뉴스만 계속 보다가 공수처의 내란 속의 체포 실패 이후에는 뉴스를 보면 자꾸 한숨만 나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유튜브 대신 이 작품을 좀 몰아서 보게 되었는데요. 만복이라는 제목이고 만복은 찰만자에 배복자를 쓰는데요. 배가 차다, 즉 배가 부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일본어로는 만푸꾸라고 읽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만페이의 만과 후쿠오카의 후쿠를 합쳐서 만푸쿠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작품의 그 모델이 된 실제 모델이 된 안도 모모후쿠
모모후쿠의 그 후쿠 그것도 복이 있어서 거기서도 좀 따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후쿠코라는 이름의 그 후쿠는 복복자예요. 그래서 배복자하고 음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쿠코의 꼬는 아들 자자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복자. 복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재작년부터 일본어 한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서 괜히 아는 척 해봤습니다. 드라마로 들어가서 만푸쿠는 1958년 인스턴트 라면을 최초 개발한 니신 식품의 안도 모모후쿠와 그의 아내 마사코를 모델로 한 드라마입니다. NHK 연속 TV소설 99번째 작품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51부작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아침 드라마의 아침이라는 뜻의 아사와 드라마에서 도라를 합쳐서 아사도라라고 불린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아까 박풀 고객이 말했듯이 한 편이 정확히 15분으로 편성되는데요. 타이틀곡이 아주 밝게 코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안도 사쿠라가 혼자서 슬랩스틱처럼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하는데요. 천연덕스럽게 잘 연기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연하게 바다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러면은 팔을 활짝 다리랑 같이 벌리는 모습이 조금 코믹한데요. 네. 박불고객, 우리는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짱을 봤잖아요. 근데 요 아마짱은 어떤 이야기죠? 질문이 쑥 들어갔나요? 그렇죠. 도시에서 자존감이 없었던 여자 주인공이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우연히 살게 되고 그 속에서 자존감도 회복되면서 어머니의 직업인 해녀를 하게 되면서 자존감도 회복되게 되죠. 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함께 친구의 꿈인 아이돌가 되는 그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아이돌이 되는 과정을 재미있게 담은 드라마입니다. 네. 저희는 아마짱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만푸쿠는 조금 빨리 돌려가면서 봤잖아요. 왜 그렇게 빨리 감아가면서 봤죠? 우선 제작비가 너무 없었는지 네, 뽀뽀뽀 같죠. 네, 그 간단한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꽤 큼직한 어떤 것들을 창조하는 발명하고 만들어가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 해나가는 과정들인데 처음에 이제 소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영양식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과정들이 뭐랄까 좀 아동 드라마 같은 느낌의 어떤 약간 오그라들면서도 저예산의 적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갈등을 만드는데 좀 정교하지 못하고 그냥 재미 위주의 가벼운 갈등을 회복하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리고 이게 150부작이다 보니까 15분이라도 긴 시리즈여서 이야기가 늘어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질질 끌면서 매해 끌면서 유지되어지니까 뻔한데 이 갈등은 억지로 만든 갈등을 늘리다 보니까 빨리 돌려도 그 전체 스토리에 전혀 무리가 안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아마짱에 비해서 이야기들이 좀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조금 제가 안 좋아하는 방식으로 풀어서 빨리 돌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주인공이 조금 성공을 거둘까 하면 또 고초를 걷고 하니까 이게 요즘에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고난 스토리가 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고초를 겪는 부분은 좀 빨리 감아서 봤던 것 같고요. 그런 거 말고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코믹하게 구성되어 있고 특히 주인공 후쿠코의 어머니인 스즈라는 캐릭터가 너무 확실하고 마지막까지 그 캐릭터를 확실하게 잘 밀고 나가기 때문에 웃음과 감동을 함께 줬던 것 같고요. 말끝마다 나는 무사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 캐릭터를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어머니 캐릭터 좋았죠? 예, 어머니가 전체적으로 극을 좀 이끄는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니 역할을 한 배우가 한국계 그 일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세계 최초의 라면을 개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라면은 언제 만드냐, 라면은 언제 만드냐 이러면서 봤잖아요. 왜냐면 앞에는 전혀 좀 딴 거를 하세요, 이분이. 소금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뭐 영양식품도 만드시고 하는데 그 라면집 앞에서 맛집 앞에서 줄 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숨이 넘어갈 뻔했는데요. 라면 개발은 한 100회 정도 가니까 라면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클릭해서 보면 줄거리에 나오는데 라면을 만든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원래 그 주인공 자체도 파란만장한 인생, 대만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일본으로 넘어와서 살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망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를 꽤 들어서 라면을 개발했던 거여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라면 이야기인데 너무 관계없는 이야기 그리고 특히 중간에 이제 고난을 더 넣다 보니까 술탄 사건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았던 사건을 넣었는데 굉장히 길게 되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이 주인공이 감옥 3번에 가요. 감옥은 아니겠지만 현방대에 끌려가고 주둔관한테 끌려가고 가는 과정들이 3번 나오는데 굉장히 반복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라면 만들고 그리고 니시라는 그 기업을 어떻게 일구는가를 가장 보고 싶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인이 아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 100개가 넘어야 나오니까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컵라면 개발은 120회를 넘겨야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질질 끌죠. 저는 주인공 만페이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초를 겪게 한 카지탄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초창기에 만페이와 동업했던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페이가 용서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폭격 때문에 살림살이고 나발이고 신분을 증명할 길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관원들이 식량을 나눠주면서 증명이 돼야지 식량을 줄 수 있는데 그럼 도장이라도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페이가 요런 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서 도장 가게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도장 가게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가난을 좀 벗어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게 한 카지탄이라는 인물이 구걸을 하는 거를 보게 되잖아요. 카지탄이가 그때 보니까 완전 희망을 잃고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용서를 제대로 구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만페이가 도장을 파서 카지탄이라는 이름을 파서 주잖아요. 이렇게 거지로 살지 말고 카지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그런 스토리로 구성한 게 너무 저는 좋았는데요. 저 같으면 절대로 용서 못했을 것 같은데 박불고갱은 용서하나요? 요즘 제 정서에서는 용서란 건 없습니다. 아,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죄 지은 자는 죄를 받고 잘못했으면은 잘못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도망가고 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굳이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박불고갱이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나요? 저는 그 할머니가 스즈가 이제 자기 첫째 딸이 죽고 나서 장례식 때 말하는 거면 그 본인이 못 듣기 때문에 자기는 장례식을 미리 치르고 싶다 해서 장례를 미리 치르거든요. 네. 실제 강도만 들고 해서 생전장. 예, 생전장으로 해서 간 안에 자기가 들어가고 조사를 이제 사람들이 한 명씩 하면서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깊게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가끔 궁금하잖아요. 제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 누가 올지 네. 그리고 어떤 얘기 할지 어릴 때는 궁금했는데 지금은 궁금하지 않고요. 네. 저도 그 장면이 부러웠는데 제가 차마 못할 것 같아요. 좀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해서 하여튼 그 장면도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또 그 컵라면 시식 행사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왜냐면 그때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컵라면을 먹고 난 쓰레기를 버리면 컵라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빠지니까 컵라면 쓰레기를 청소할
사원들을 배치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컵라면 모양의 쓰레기통도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귀여웠고요. 근데 당시에 봉지라면이 30엔이었는데 컵라면이 100엔? 완전 3배를 넘는 가격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 팔렸다고 해요. 잘 처음에는 컵라면 판매율이 되게 낮았는데 이게 증가되는 계기를 이 드라마에서는 무슨 보행자 천국 거리 행사로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사건 때문이었죠?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실제에서? 예, 실제는 제가 방송국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다큐멘터리랄까 이제 컵라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 됐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방송에서는 건더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판매가 됐고 그것이 여기도 나오는데 거리의 젊은이들이 먹는 장면들이 방송에 나오면서 굉장히 유행을 타기도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는 아사마 산장 사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아사마 산자 사건이 1972년 2월에 일본 적군파의 일원들이 일본 나가노현의 아사마 산적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었는데요. 열흘 동안 경찰과 대치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이 대기하면서 먹었던 컵라면이 전국으로 그 사건이 또 생중계가 되면서 컵라면을 먹는 경찰들을 보면서 컵라면 판매율이 증가했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 사건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아침 드라마 소재로 쓰기는 힘들어서 아마 보행자 천국 시식 행사로 이 드라마에서는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한남동 관저 체포영장 집행할 때 대통령이라는 자가 인질극을 벌이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네, 자꾸 이야기가 안 좋은 소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안 좋은 소식도 많은 요즘이지만 지난 1월 3일 분당에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잖아요.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의 방화문이 다 닫혀 있었고 스프링클러도 다 작동했다고 해요. 그리고 소방당국의 재빠른 조치와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지시를 잘 이행한 것도 전원 구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가뭄의 단비처럼 마음의 위안을 주었던 사건이었고요. 이렇게 기본만 잘 지켜도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기본이 좀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렇게 이번 주는 만푸크로 OTT 이야기와 일상을 나눴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OTT 작품을 들고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이 잘 지켜지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안녕. 안녕.